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절에 걸맞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험마공신 김만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의길이 살면서 우리 마을 출신 험마공신 김만일에 관해서 역사 인물 자원으로서 김만일의 생애와 험마업적 연구를 해서 한번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김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여기 험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김동숙입니다. 네, 저는 험마공신 김만일에 대한 장편 역사 소설을 쓴 권무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50년 남원읍 의귀리에서 태어난 김만일은 비록 양반가의 집안이었으나 가난한 살림 속에서 자라났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였고 혼인을 하고 처가로부터 말 한 피를 얻으면서 김만일은 큰 뜻을 품게 된다. 정성을 다해 찌른 말은 금세 2필, 곧 4필로 불어나더니 이윽고 해를 거듭할수록 갑절로 그 수가 늘어갔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대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김만일은 왜구들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어서 말들을 실어라. 김만일의 말들은 전장을 누비며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데 큰 몫을 했다. 그때는 나라의 공이 크니 헌마공신이라 칭함. 정이품 오위도 총부 도청관에 임명하겠소. 1628년에는 종일품 숭정대부까지 올라 헌마공신으로 길이길이 칭송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험마공신 김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올해 주제가 말과 관련되다 보니까 예. 저만 또 말 의자에 앉히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 예. 세 분은 그냥 의자에 앉히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 의자가 여기에 있는 의자예요, 원래? 예, 원래 이거 전시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합니다. 그럼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험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입니다. 상설 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상설 전시관에는 김만일에 대한 자료, 영상물, 목축 문화에 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실에는 김만일의 인터랙티브 게임 그리고 스크린 승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차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험마공신 김만일 어린이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제주특별시도 교육청 후원하에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내년이죠. 험마공신 김만일 목축문화 탐방길이 개장이 됩니다. 6km의 코스고 11개의 목축문화 테마를 주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살짝 둘러봤더니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단위도 괜찮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옵니다. 네. 근데 네, 여기가 남원읍 의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김만일 기념관이 의길이에 세워진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되고 이렇게 기억되는 공간이 그런 대상인물이 우리 역사 인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조선시대 우리 정연 의길이에서 태어난 우리 김만일 공이 그 나라가 조선시대 어려울 때마다 조선이 키운 그 수천 마리 전마들이 이렇게 나라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크게 기여한 그러한 그 추모 공간으로서 마땅히 의길에서 이런 기념관을 짓는 것은 맞지 않는가 이런 일단 생각이 들어요. 김만일이 태어난 곳이 예, 의길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지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명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옷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기. 옷기라는 것은 옷이 귀하다 이런 말인데 그 험마공신 김만일의 그 오세손이 김남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남원이 있었는데 막 우리 제주도가 막 어렵게 막 흉년이 들고 막 굶주림에 시달릴 때 1340석의 이 곡식을 이렇게 풀어서 구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감사 김주택이라는 분이 영조임금이 아래요. 이렇게 좀 훌륭한
미담이 있다. 그러니까 영조가 1726년에 특사표리 일스. 그럼 뭐냐면 특사는 특별히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표리는 옷에 겉과 안감. 그다음에 일습 한 벌을 이렇게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임금께서 귀한 옷을 내렸다 해서 옷기다라는 그런 미담이 전해진 연주가 있습니다. 지명과도 이렇게 연관이 네네네. 있었군요. 근데 말해고장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마공신 김만일인데 그래서 오늘 세 분과 김만일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말 한필, 그러니까 한필의 말로 그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설에 한 마리 말이 김만일 처가에 들렸는데 100마리 한 마리 따라왔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또 100마리 말이 따라왔다는 것이 전설인데 그럼 그게 처가에서 받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말로 갑자기 대규모의 목장을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네. 기르고 길러서. 네. 그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능한 게 말은요 수말 한 마리가 아주 건장한 말은 100마리 또는 200마리를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계속 번식을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서 한 10,000마리 정도 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1628년에 이건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이렇게 유배가 와요. 예, 1628년에 유배 와서 한 8년 동안 이렇게 1635년까지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630년대 제주 문견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에 보면 그 김만일이 말을 얻게 된 그 내용을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정병이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한 마리 키워와서 이 정의연지경, 그 정의연지경은 지금 우리 남원의 표선 그 일대잖아요. 네, 남조로변 쪽에 이렇게 했는데 말이 번성했다라는 그 기록이 일단 1627년 시초가 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형태로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있고 제주도에 이렇게 왔던 그 목사나 관리들이라든지 이렇게 유배 왔던 분들이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도 있고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꼭 책을 남기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번성했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을 거고. 예. 김만일 아까 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 목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약간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고려 말 그러니까 우리가 1276년 몽고말이 수산배 160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섬 전체가 이제 목장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라산 주변으로 쭉 해서 수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쭉 이 말들이 키우면서 고려말까지 이렇게 말이 되는데 조선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선은 이성계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성계가 1388년 그 위화도에서 이렇게 위화도 회군할 때 응상백이라는 말을 타고 와요. 또 팔준마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거를 타고 오는데 그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낸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그 나라에서 만든 국영 목장이 이렇게 번성하고 개인 목장 이런 것들은 약간 번성 하지 않은데 이제 임진왜란이 이렇게 1992년에 발발하다 보니까 전국도 황폐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목장 필요해서 전마를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이 황폐화되니까 전마를 이렇게 공급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제주도에는 한라산 이 동편 쪽에 김만일 그 개인 목장이 아주 번성을 해서 그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전마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던 거죠. 그런 속에서 조선 그 임진왜란을 그 계기로 해서는 국영 목장은 붕괴되고 개인 목장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 김만일이 운영하던 그 목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김만일이 공마목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마목장이 10소장이라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 공마목장을 만들었죠. 근데 김만일은 그 목장들이 해발 200m에서 400m 정도에 있었는데 김만일은 해발 400m에서 700m 정도의 한라산 동쪽에 그래서 말을 키웠습니다. 그거는 국마목장하고는 다르죠. 물도 거의 없고 황폐한 땅에서 키웠는데 여기 물령아리 오름에서부터 반홍오름까지 한 2천만 평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몽고 사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세종대왕도 생각하지 못한 고원지대에서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암석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말을 키웠는데 그 말은 일반 국마 목장에서 키우는 말보다는 훨씬 덩치가 큰 말이었다는 거죠. 몇 필 정도가 됐을까요?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만여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행정상으로 보면은 남원읍 일대 9소장이죠. 효선면 일대 10소장. 그리고 조천 교래 일대 2소장 거기 전체를 아우르면서 뭐 한라산으로 하면은 이게 동쪽 고원지대가 전체가 대부분이 김만일 목장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광해군 일기에 보면은 광해군 10년 제주 사람 김만일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을 키우는데 1만여 필이나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여 필. 우리 김만일의 그 7대조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 개국을 했던 그 이성계의 아주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이카운 김인찬이라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그 후손이 그 세 번째 아들이 제주에 오게 되는데 그때 경기도 양평현 그 마유궁에 말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만일의 그 선조 대대로 이렇게 말을 키웠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가 있고 더 다른 기록들 보면은 좋은 말은 전부 김만일 목장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거든요. 네, 이처럼 해서 그 말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개인 목장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1632년에 김만일 공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자 그 후에 나라에서는 전말을 공급받을 방법이 좀 약간 불확실해지니까 약간 그 절치부심을 하고 있던 중에 1659년 이계 목사가 제주도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마침 그때 김만일 그 공의 그 세 번째 아들 김대길하고 손자 김여가 208필의 말을 다시 국가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계 목사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국마 공급을 위해서는 이 뭔가 국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국마장하고 그나 10소장이 있는 그 국가 국영 목장하고 김만일이 개인 목장 그 목장을 합쳐서 관민 합동 공동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마장을 만들거든요. 산마장. 그래서 1659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1894년 가보객 이후인 1895년까지 한 230년간 유지가 되면서 조선에서 필요했던 전마 등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감당하면서 공마를 이렇게 감당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김만일 개인 목장이 이렇게 확대되고 산마장이 운영됐다는 것은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주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말을 길러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김만일이 기른 말이 더 특별했던 것은 아까 말씀 주신 산마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도 제주도에는 옛날에는 과한마라고 그래서 조그만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작은 몽고가 100년 지배하는 동안에 몽고 말을 들여다왔고 그 다음에 또 대완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키우던 말이 제주에 들어와서 그 말들은 상당히 우량종입니다. 덩치도 키도 크고 그런 말인데 그 김만일은 그 말들이 제주의 야생마로 남아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말들을 별도로 이렇게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만일이 그 조그만 말로 큰 말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고 기본적으로 몽고마와 대완마의 자손이 아니었나 그걸로 시작해서 종자개령을 계속하면서 큰 말을 만들었고 실제로 제주의 다른 말들은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말입니다. 그래서 왜소하니까 네. 전쟁에 쓸 수 있는 말을 키웠고 그래서 이제 전쟁 때 수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급을 했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마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어쨌든 말이 곧 국력이었네요. 말이 국력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 정도전이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김만일이 말을 키워서
나라에 어떻게 공헌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조 때 500마리를 바쳤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도 500마리도 바치고 그랬지만은 광해군은 그 청나라의 관계에서 청나라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전마와 기마병을 양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만일에게서 말을 그냥 공급받는 것보다는 내가 사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말을 키우는 땅이 나라의 땅이고 김만일도 나라의 백성인데 그걸 왜 돈을 주고 사느냐. 그렇지만은 광해군은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안 사면 김만일이 무슨 재미로 키우겠느냐 하면서 말을 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산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산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대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광해군이 죽으면서 나중에 병자호란까지 비참한 결과까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는 죗값을 주고 네. 김만일로부터 말을 샀던 거고. 네. 그러면 헛마공신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해서 붙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왕실록을 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키워드를 제주를 이렇게 해서 치면은 한 2498건이 나거든요. 제주에서 검색하면 조선왕실록에. 그래서 김만일을 딱 치면은 몇 건이 검색이 되냐면 27건이 검색이 돼요. 2,000 몇 건 중에? 2498건 중에.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08%가 되거든요. 한 인물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1.8% 그렇게 검색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표적이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검색이 되는데, 일단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1594년 기록부터 나와요. 선조실록에. 제주인이 말을 바쳤다. 의기가 아주 가상하기 때문에 상을 해라 하는 시작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광해군 시절에 오면 1612년, 1618년, 1620년에는 특히 500마리를 직접 김만일이 이끌고 한양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제주도에서 저 화북이라든지 어떤 조점포에서 싣고 섬까지, 그 전라도까지 가는데 다시 날씨가 좋으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 날씨가 안 좋으면은 2, 3일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 3개월이 소요되거든요. 도보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500피를 끌고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1620년 광해군 12년에 직접 말을 들고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4년이라든지 1612년, 1618년 이렇게 말을 계속 바쳤는데, 수백 마리씩 바쳤는데, 그때 1620년에는 엄청 큰 규모의 500마리를 직접 끌고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광해군은 그 당시에는 엄청 나라의 그 전마가 필요했을 때 아주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광해군이 특별히 명해서 지중추부사, 그냥 중추부의 지사 겸 오이도충부 도청관이라는 정의품의 그 품계 배설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헌부, 사관의 이런 3사의 그 관리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뭐 일개의 섬사람한테 그냥 시장하면 될 거지, 쌀이나 뭐 배로 시장하면 될 거지 해서 막 왜 벼슬을 주느냐? 주니까 걸어달라고 철회를 하고, 그러니까 광해군이 단호하게 이야기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한 거니까 너무 번거롭게 하지들 말라 하면서 그때 딱 벼슬을 이렇게 그 관리대 그 비난을 잠재우고 벼슬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품을 해서 지중추업사 겸이란 겸직을 시키거든요. 오이도충부도청관,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이런 벼슬을 주어서 우리가 그 한모강신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마공신에 대한 기록은 실제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는? 네, 그 기록이 없는 것은 인조가 광해군 때의 공신록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신으로 임명했던 사람들도 전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데, 김만일이 오이도 종관하다가 2, 3개월 만에 돌아올 때 광해군이 임금이 7대조까지
벼슬을 내립니다.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벼슬을 내립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을 내리죠.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두 아들, 손자까지 벼슬을 내립니다. 돌아가신 분과 자손에게까지 벼슬을 내리는 것은 공신에게만 해당합니다. 공신 아닌 사람은 영의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의정 자식들에게 벼슬을 내리거나 세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나중에 음직으로 나중에 임명하는 수는 있어도 그 즉시 내리는 거는 공신에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신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는 일단 외증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는 헌마공신 김만일의 사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에 대한 쓴 글이 가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가장에 헌마공신의 사위였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김만일 공이 돌아가신 지 5, 60년 후에 나온 거니까 그건 확실히 헌마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일이 제주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까지 올랐던 사람인 네, 거고. 네, 그렇죠. 네. 또 네. 인조 6년에 종일품 숭정대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에서 부총리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주인으로서 귀향인들이 또 이렇게 모시는 상황인데, 제주인으로서 그렇게 조선의 높은 직급을 가진 제주인으로서 현재의 제주인들도 자랑스러움과 자긍심을 느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제주를 대표하는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만일에 대한 이야기를 도민들조차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은 또 제주가 고향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 언제 오셨죠?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러면 한 2004년 그 정도에 오신 딱 거예요? 2004년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김만일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시게 된 거예요? 제주도 와서 제주도 사람이 사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김만일 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는 김형수 씨하고 개인적으로 알면서 김형수 씨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반했던 거는 말을 500피를 끌고 서울로 갔다. 그 얘기네요. 네, 네, 아까 네. 한 얘기를. 1620년.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자, 500피를 끌고 가면은 얼마나 그 행렬이 길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필이 가려면 5km 정도 줄로 서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야, 이분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었는데 사명감 때문에 썼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김만일 선생의 어떤 업적 이런 네네. 것들이 정말 컸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에 또 미친 영향.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라고 보세요?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그 소중히 키운 말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헌마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바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그 카단 공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방과 외교에 그럼 선생님께서는 왜 김만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시던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 출신이자 선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쭉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사마리아도 깨어야 법이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흩어있던 역사적인 기록들, 뭐 관찰문서든 사찰문서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꿰매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아주 늦게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이거를 또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역사 인물 자원으로서 김만일이 생애와 업적 연구를 이렇게 했고, 그 말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용역을 했는데, 그때 300명 표본으로 했는데 그 286명이 이렇게 응답을 해서 김만일을 아느냐고 답한 사람이 83명. 퍼센테이지를 해보면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정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홍보도 하고 사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종의 사명감. 의일이
출신. 같은 고향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좁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주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에 유래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그 어떤 사명감과 어떤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다 의길 출신이고 네네네. 또 같은 성이잖아요. 김씨. 네네네. 혹시 후손은 아니시죠? 저의 15대 조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16세 손이 되는 겁니다. 아, 후손이세요? 예, 예. 같은 경주 김씨고. 예, 예. 어. 우리 사무국장님도 후손입니다. 우리 16대조 할아버지가 김만일 15대죠. 공이고 여기 16대죠. 17세 손입니다. 예, 예. 저보다 학렬이 하나 높죠. 두 분 다 후손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 아직 도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네. 두 분은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제주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역사인 말의 고장인 제주를 한국 전체로 또는 세계적으로 빛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만일의 업적이 참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토론회라든지 축제를 통해서 김만일의 업적이나 정신을 재조명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제주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생각은 김만일 공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Z세대, 1980에서 2010년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MZ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건강한 걸 찾고 재미있는 걸 찾더라고요. 나중에는 의미 있는 걸 찾아요. 그런 시대에 맞게 저희 기념관에서도 그 옆에 보면은 헌마공신 김만일 생각의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한 1km인데 그 공간에 저희가 김만일에 대한 생애의 스토리 그리고 그 공적에 대한 스토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나씩 갖춰 나가면서 스토리로 채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만일 둘레길이 생기는 것도 많은 분들이 김만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인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듯이 일반인들에게 한 뭐 29% 정도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이런 일을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역사적 사료가 없으면 역사가 없다 하는데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단계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방안의 단계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에 변형시킨 관광 상품으로 개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콘텐츠 말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이 말산업 특구의 어떤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콘텐츠 개발에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잘 이렇게 꾸며서 후세에 좋은 이렇게 그 선례를 남김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혜택이 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헌마공신 김만일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이 네네.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작가님 그 김만일이 키웠던 그 마을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목장, 사마목장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는 뭐가 돼 있는? 지금 대충 이쪽부터 저쪽 반오름까지 다 개인 땅이고 저기 제주마 목장도 있고 개인 땅으로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없어졌죠. 목장을 다시 이렇게 구축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목장이 아니고 국유지도 많으니까 큰 국유지에다가 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서 세계적인 그 박물관도 만들고 말박물관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켄터키처럼 야생마가 수백 마리가 뛰어노는 그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것을 만들면 제주도에 오지 말라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제주도에
관광 상품이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2년 우리가 그 이영상 목사 때 그 탐나 순력도 중에 삼장구마라는 게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성판악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여기서 여기 우리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교래리부터 시작해서 그 한라산 그 동남쪽에 이렇게 기두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모으는 그림인데 쉽게 말해서 그때 동원된 그 인원이 한 6,400명 가까이 돼요.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냐면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만일 공이 키웠던 그 목장이 그 흔적들이 지금 여기 뭐 민노름이라든지 물량아리 일대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보면은 의기 공동 목장으로서 한 20만 평에서 지금 소도 지금 방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어떤 그 잣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남조로 있는 그 양옆에 그 벌판 같은 거, 우리 제주도 말로 철밭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을 주제로 한 아주 세계적인 어떤 테마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서 쭉 꾸준히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세 분의 바람대로 제주하면 말,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고 말하면 김만일 이걸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그 노력들이 늦더라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이번 가을에는 험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에서 정말 김만일의 이야기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